제로데이 옵션, 미국에서는 정말 핫한 건가요? 그러니까 2020년대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밈 주식의 열풍이라는 게 불었거든요. 제2의 게임스탑, 금융투자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증권사 중에 로빈후드라는 증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로빈후드에서 거래되는 제로데이 옵션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근데 미국 주식 거래하는 이유가 수익성과 성장성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제로데이 옵션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희수. 저는 삼성증권 전균 팀장입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DC인사이드나 investing.com 투자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이 제로데이 옵션 이야기가 가득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핫한 투자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로데이 옵션, 이게 도대체 뭐죠? 미국에서는 정말 핫한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도 핫하고 미국의 비트코인이나 미국 또 S&P 500 ETF도 꽤 핫하긴 한데 이 제로데이 옵션도 가장 핫한 상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제로데이 옵션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제로데이 옵션을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주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또 그 투자 성과가 장 끝나면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장 마감하면 당연히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제로데이 옵션에 투자자들이 이제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레버리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레버리지가 가장 많은, 가장 큰 상품이 매일매일 만기가 도래하는 이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 투자자분들이 이 제로데이 옵션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제로데이 옵션 거래가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궁금해요. 아마도 이런 제로데이 옵션이 화랑을 보이게 된 거는 불과 한 2,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코로나 시기랑 코인 붐과도 겹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경향, 소위 말해서 밈 주식의 열풍이라는 게 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2021년 1월 달에만 1625%가 올랐어요. 무려 11배나. 그런데 또 그 다음 달 2021년 2월 달에는 70%로 다시 또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롤러코스터죠. 네, 진짜 롤러코스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이 제2의 게임스탑 금융투자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밈주식 열풍이면에 MZ세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50%에서 60% 정도의 수익률은 사실 10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수익률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투자 수요가 제로데이 옵션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민주식 같이 큰 성과 그리고 어떤 넓은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 제로데이 옵션에도 열광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파생 상품이긴 한데 손실은 옵션 매수 금액까지만 손실이 제한되고요. 반면에 수익이 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3배, 5배, 10배까지 나게 되거든요. 와, 무한 수익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핫한 상품이라고 해도 개인 고객들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품인 것 같은데 미국인들은 다른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혹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미국의 증권사 중에 로빈후드라는 증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제가 아는 그 로빈후드는 아니겠죠? 사과 쏘는 로빈후드는 아니고요. 이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로빈후드라는 증권사가 우리로 치면은 아마 온라인 증권사일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핀테크, 플랫폼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고객들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지를 않아요. 네? 다른 수익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옵션 같은 거래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옵션을 거래하기 쉽도록 MTS를 좀 더 보다 쉽고 간결하게 또는 옵션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로빈후드랑 제로데이 옵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로빈후드에서는 옵션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거를 알려주는 교육 자료를 상당히 방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투자 기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뭐 소위 옵션 토론방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옵션 토론방에 미국의 유명한 금융 유튜버들도 꽤 많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옵션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듣자하니 로빈후드에서 거래되는 옵션 거래, 제로데이 옵션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야, 이 개인 고객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제로데이 옵션의 특징 성향을 로빈후드가 매칭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금융 전문 플랫폼들이 이제 제로데이 옵션 그 성장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좀 좋다 하더라도 핫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품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거래하기 불편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로빈후드가 좀 해결해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핫한지 숫자 말고 체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2024년 9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제로데이 옵션의 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개별 주식에도 제로데이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로데이 옵션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개별 주식에 대한 제로데이 옵션까지도 이게 제공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월가에선 제로데이 옵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옵션 구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S&P 500 등 주가 지수와 연계된 옵션을 제공해 왔는데 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에도 초단기 옵션 거래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제로데이 옵션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거래하는 이유가 수익성과 성장성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제로데이 옵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시장에 투자하면서도 이게 레버리지도 크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지도 않고 유동성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이 제로데이 옵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제로데이 옵션이 워낙 핫하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이 제로데이 옵션을 투자를 해서 대박을 기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더 양질의 교육으로 무장을 하고 거래 경험을 좀 축적한 다음에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제로데이 옵션도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새로운 투자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균 팀장님과 함께 제로데이 옵션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진행자 한희수, 전균 팀장이었습니다.